검찰이 그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을 애초에 다 빼버린 거야. 나는 다 빡치는데 이게 제일 빡쳐. 그러니까 A양의 고통이 이게 다가 아닌 거야. 한 달 전에 턱 골절 뿐만이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 이 여자가 A양이 사랑하게 되고 사망난 폭행 당한 것 뿐만 아니라 이 남자랑 동거를 시작하고 5일 만에 이렇게 턱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전치 6개월이 나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지. 이 A양이 2013년도에 4월에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대.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엄마랑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나 귀 아파. 갑자기 귀가 아프다고 했대.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글쎄 세상에 고막이 찢어져 있는 거야. 고막이 찢어진 거야. 그래갖고 또 한 차례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 자, 이게 고막이 찢어지는 이유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찢어질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터 하나양의 귀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고막에 구멍이 났어요. 되게 일상적인 정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나요? 아니면 머리가 맞았겠죠. 맞죠? 그럼 그렇게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A양 그때 그 당시 병명이요. 고막 천공. 왼쪽. 고막 천공. 진단하에 고막 패치술을 시행했대요. 그러니까 한 곳에 고막이 두 군데가 찢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상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 말은 누구한테 맞기 전까지는 절대 고막이 찢어질 리가 없다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상은 누구로부터 생긴 부상인 걸까? 다행히 A양이요, 여러분. 성격이 되게 알뜰했대요. 그래서 가계부를 썼대, A양이. 그래서 A양이 항상 뭐를 하거나 그러면 영수증을 모으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A양의 행적을 알 수가 있었는데 A양이 부모님을 만나러 집에 가기 전에 이미 그 하루 전날 한국에 와 있던 거야. 그래서 2014년도 3월 21일,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기 하루 전날 오후 1시경에 삼겹살집에서 2만 원을 결제한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영수증에 걸어서 한 그 삼겹살집에서 한 5분 정도 되어 있는 그 거리에 커피숍에 간 기록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날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귀가 아파요 했으면 그 전날 만난 사람, 분명 그 전날에 같이 있던 사람이 범인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날 찍은 사진이 핸드폰에 있었어. 2014년 3월 21일 오후 1시 36분에 촬영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남자 새끼야. 근데 사진이 너무 모자이크 되어 있고 막 거의 다 뭉개져가지고 그 사진은 안 갖고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니시노미야라는 곳이 이 A양이 살고 있던 그 곳이 5월만 돼도 굉장히 덥대요. 근데 이 사진들을 보시면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아까 CCTV에 찍힌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 A양이 항상 긴 팔, 긴 바지, 그 모자는 항상 눌러 쓰고 그렇게 맨날 몸을 가리고 다녀. 이렇게 더운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야? A양이 사망한 그날만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지. 쭉 폭행을 당해 왔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턱 골절 당시에 이제 A양이 폐 검사를 했대요. 폐 검사를 했는데 이게 그때 그 당시에 폐기능 검사 결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검사 결과를 보시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야, 이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한 70대 노인분이 담배를 한 50년은 피운 것과 같은 검사 결과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때 A양이 늑골, 이 뼈, 골절이 심해가지고 아파서 하고 불 때 이 흉곽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제대로 불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뼈가 여러분 내가 한번 여기 금간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숨을 이렇게 쉬면 되게 아프거든요. 못 쉬어요 숨을. 근데 이게 골절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부는 것도 너무 아팠을 거라는 거지. 그때 이미 이 여자애가 턱뿐만 아니라 안에 이 뼈도 골절이 돼 있던 상태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그 우에노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분이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 전에 A양의 사체 부검 결과서를, 사체 부검한 거, 그 결과서를 자세하게 본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의 말이 분명 100% 사실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뼈가 골절을 당하잖아? 그럼 나도 그랬거든요. 여기 뼈 금갔을 때도 그 의사 선생님이 뭐랬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이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던지, 아니면 이 뼈가 자연스럽게 붙을 때까지 한 반년, 6개월 이상 정도 가만히 냅두면 이 뼈가 붙는다 그랬었거든요. 나 여기 뼈에 금갔을 때 계단 떨어져서. 근데 사람이 뼈가 골절을 당하잖아? 그럼 뼈가 나을 때 그 부러진 부분에 새로운 뼈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걸 수술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이게 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새로운 뼈가 생긴 거지. 봐봐. 이게 그 당시 A양의 사체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신생골절이라고 했던 건 사망 당시에 부러진 뼈가 있었고요. 전구성 골절, 이게 뭐냐면 사고 이전에, 이 사망하기 이전에 회복되고 있는 뼈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골절이 됐는데 이 골절된 뼈가 회복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양이 사체 부검서를 보면 그날 사망 당시에 부러진 뼈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난 골절되어 있는 부분이 아물고 있는 뼈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골절된 뼈로 생활을 한 거야, 여러분. 살짝 금가도 되게 아픈데 이 골절된 뼈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 이분은. 근데 그 골절된 뼈에서 계속 또 맞은 거야. 당시에 이 남자 새끼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했던 그게 있어요.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욕을 써놔가지고 그 방에 폭발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대. 근데 그 당시에 이 새끼가 방송했던 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모자이크는 돼 있어요. 모자이크 안 한 거를 갖고 오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 새끼는 여러분 지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 특히 지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운동하는 거 있지. 운동하는 했다 뭐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했나봐. 유학을 오시면 원래 한국 사람 제일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저도 맨 처음에 당했거든요. 이지랄. 한국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도 당했다며. 인터넷 방송 BJ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꽤나 있었어. 이 남자애가. 자기 운동 잘했다고 막 하면서. 나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정기축도 했고 좀 운동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연예인들 트레이너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명이 와서 몸 뒤지길래 말도 뭐라고 말하는데 일본어니까 말 못 알아듣잖아요. 막 뒤지길래 막 꺾었죠. 지랄아. 저 A양은요 사실은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지인분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맞아도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 참은 거야, 혼자.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고통은 그냥 다 온전히 A양 혼자만의 것이었던 거야. 근데 이런 피해자가 A양 뿐만이 아닌 거야. A양 전에 만났던 이 새끼 전 여자친구, A양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 소식을 듣고 기자분이 이제 그 여자한테 인터뷰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 그 사망한 A양이 마음을 너무 알 것 같고 너무 그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줘요. 해주는 게 있어. 그 남자의 전 여자친구 인터뷰 장면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지내시면서 돌아가셨을 거를 저는 아니까 그 부모님들 심정도 알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뺨을 내려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일어나니까 발로 이제 허벅지를 때리고 몇 번 그러다가 전 여자친구도 맞았다는 거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얼굴에 작게 빨갛게 되는 거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이빨도 몇 번 부러지고 뭐 얼굴을 세게 맞아서 턱을 벌리는 것도 힘들었다던가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밀대 같은 걸로 엉덩이를 몇십 대 때려서 엉덩이가 피멍 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요? 그 기억나? A양이 죽은 다음에 몸 했을 때 했던 거 봐봐. A양의 뒤에 특히 엉덩이 부분에 피하 출혈이 되게 많았다고 했어. 근데 이 전 여자친구가 자기 이 새끼를 만났을 때 밀대 같은 걸로 엉덩이를 되게 엎드려 뻗쳐고 엉덩이를 많이 맞은 적이 있대요. 근데 실제로 사망한 A양의 몸에서도 이렇게 피하 출혈이 엉덩이 부분에 되게 많았어. 과도하게. 그래서 A양의 몸에 남아있던 그 하복부 피하 출혈, 이렇게 엉덩이, 이것도 이 같은 증언에 대비하면은 그 피하 출혈의 설명이 돼. 그러니까 이 새끼가 A양만 때린 게 아니라 A양의 전 여자친구도 이 남자한테 그렇게 맞아왔던 거지. 의심하고 그런 게 심했거든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핸드폰을 막 다 훔쳐가요? 네, 봐요. 그냥 정상적인 친구랑 나눈 것들인데도 보면은 또 뭐라고 할까봐 지우고 그랬던 적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 생각나는 거야. 집어를 개 못 준다고? 진짜 인간 되게 그른 새끼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이나 혹은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가 아는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나 그 남자를 사랑해 뭐 이런 이름하에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을 감히 써도 안 되는 행동인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세요. 그리고 벗어나세요. 제발. 제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본 경찰이 A양의 핸드폰을 돌려줬어. 그래서 A양의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복원을 한번 해요. 복원을 하는데 뭐가 나왔냐. A양의 핸드폰에서 첫 번째 사진이에요. 허벅지 사진이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다리에 압박붕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알바를 하는 건지 그 약간 유니폼 같은 거를 입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번째 사진입니다.
문자 메시지예요. 가게 도착했어요. 옷 갈아입으러 화장실 들어갔어요. 빨리 갈아입고 조금이라도 바뀔 생각이면은 알바부터 열심히 해라. 끝나고 오면 전화해.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사진은요, 다리에 화상 자국이랑 멍 자국이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리에 압박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 근데 이게 이 사진 이외에도요, 자기의 현재 위치를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강의실도 있었고, 뭐 이것처럼 화장실도 있었고, 되게 많이 그 자기네 현재 위치를 찍은 사진이 많았대. 그리고 A양의 5월 14일 오후 6시 2분 이 문자가 남자친구한테 보낸 문자예요. 가게 도착했어요. 옷 갈아입으러 화장실 들어갔어요. 근데 왠지 하나양이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 아르바이트 하는 사진인 거야. 근데 이 남자랑 사귀면서 2달도 채 안 된, 그러니까 거의 57일 동안 그렇게 많은 돈, 7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들을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왜 이 A양은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걸까요? 왜?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700만 원 이상의 돈을 부모님께 받았는데 왜 A양은 또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이어진 전 여자친구, 아까 이 남자의 전 여자친구 인터뷰 방금 봤던 거, 이런 내용도 있었어. 야, 같이 사업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야, 근데 부모님한테 받아와. 응? 나랑 사업하자 그 돈으로. 이러면서 살살 여자를 꼬드긴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내려고도 했었대요. 사업하는데 인맥 개 중요하지. 나는 근데 인맥 중요하기보다 나는 인맥 마음대로 하는데 지 돈으로 해야지. 돈을 안 받으면 되지. 내 돈으로 하면 되지. BJ 라고 해. 와,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A양은 폭행이랑 폭언 속에 살아야 했고, 일본 검찰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전에 지금 이 사망하게 된 사건하고 전의 사건을 전혀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건도 이 사건 딱 하나, 그러니까 이 폭행 때문에 상해치사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건 아니잖아.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했었어야지. 왜냐면 이게 우발적인 폭행으로 욱해서 때려서 사망한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이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현장을 치웠던 그 시간에 응급실에 쓰려고 하는 그 언니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넣고 막 그 바닥 청소하고 증거 인멸을 한 그 그년도 같이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꼭. 근데 일본 검찰에서는 왜 사건을 이딴 식으로 다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기도 쉽진 않고, 내가 계속 이 나라의 공무원을 믿고 일본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물론 뭐 일본의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검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 검찰은요, 그 A양이 그 짧은 시간 동안 7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이제 그 부모님께 부탁을 했는데, 왜 그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왜 돈을 요구했는지, 돈을 계속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냐, 가해자의 폭행에 의한 것이냐, 이제 그 부분만을, 그러니까 왜 그런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을까? 왜 그런 돈이 필요했을까? 왜 그런 돈을 요구했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A양이 사망한 게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냐, 가해자의 폭행에 의한 것이냐,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5월 23일 날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29일이니까 한 6일 정도쯤? 일본 검찰은요, 일단 그 남자 새끼에게 10년형을 구형해요. 10년형을 구형하게, 검찰이 이 새끼냐 이 새끼니까 10년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 증거가 부족한 그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할지는 몰랐지만, 결과문을 제가 알아갖고 왔어요. 결과문을 알아갖고 왔는데 23일이야. 25일 아니고. 왜냐면 그 친동생이 직접 쓴 거를 내가 봤거든. 결국에 이 남자는요, 징역 8년으로 8년이 끝났대요. 그러니까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는데 그 형보다 낮게 나온 거야. 구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8년밖에 안 되니까. 어쨌건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데, 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온 거지. 한 사람을 죽였는데 8년밖에 안 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양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누가 가까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졌을 텐데.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해.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런 문자를 하는 그 시간에 엄마 나 누구한테 맞았어. 그냥 그 문자 한마디만 바꿔서 해줬어도 이렇게 힘든 싸움은 안 했을 거라고, 아버님께서. 그리고 딸이 사망하기 직전에 평소보다 너무 돈을 많이 막 이렇게 조르니까 딸이, 그래서 그런 딸한테 약간 모진 말도 하셨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딸이 미안해 라고 했었대.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냥 그런 말만 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한 거지, 딸이.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는 왜 우리 딸이 도와달라는 말을 못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좀 그런 건 있어요. 타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같이. 그러니까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약간, 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있으니까 좋겠다, 야 유학물 먹고 좋겠다, 야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은 솔직히 대다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뭐 돈 많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요, 혹은 뭐 워킹 비자는 더 심하지. 그러니까 유학 비자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100% 막 부모님께 다 원조를 받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 뭐 학비에 대해서 일부분의 도움을 받고 생활비는 내가 번다든지, 아니면 뭐 학비만 받고 나머지는 다 자기 혼자 일을 해서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학비, 생활비 다 혼자 책임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외국에 있기 때문에 막 부자 이미지? 고생 안 해볼 것 같고,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어딜 가나 솔직히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타지에 살아도 일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타지가 더 외로워. 많이 외롭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해나가는 사람들, 혼자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A양 이 사건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이 분이 저랑 같은 환경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겠다라고 싶었어요. 내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되게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까, 혼자 얼마나 막 괴로웠을까, 막 몸이랑 마음이 막 얼마나 혼자 아팠을까. 그래서 타지에서 누구한테 막 기댈 데도 없이 막 전전긍긍 혼자 막 끙끙 앓고 있었을 막 이 여자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더군다나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땅덩어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아프리카 BJ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같이 방송을 하셨는데 이 분이 너무 막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분이 찍었던 영상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어머니 인터뷰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함께 보시죠. 근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이 A양이 살아있을 때 방송할 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내가 이 영상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를 꼭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었어. 타고 올게, 미끄럼틀? 지난해 동기들이 모두 졸업을 한 뒤 더욱 외로웠을 하나양.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좋아하며 또 그 사람의 잘못마저 용서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그 엄마들 불러서 딸 결혼식 한다고 할 때하고 또 막 딸 그 어디 갔다 같이 대화하면서 어디 갔다 왔다 막 그런 자랑할 때 아 나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없네? 그 없네라는 그 말 순간부터 아 내 진짜 없구나. 내 그 딸을 안을 수 없다는 게 만질 수 없다는 게 그게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오면은 안아주고 잘 때서 옆에서 같이 자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여러분 제가 자료 조사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뒤적거렸었어요. 더 많은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한국의 유명한 시사 방송을 토대로 만든 방송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텔레비가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어떤 한 시사 방송을 토대로 만든 방송이긴 한데요. 왜냐면 그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 A양의 친동생분이 SNS에 남기신 편지를 찾았어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친동생분이 이 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갔어요. 제가 이제 그 동생분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실명을 말해드릴게요. 조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실린 효고현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친누나 조은아 누나를 기리며 조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57일간의 기묘한 동거라는 부제로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한인 유학생이 사망한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었죠. 방송에서는 피해자가 이만아, 가해자 및 공범이 김재민, 김소라, 물론 다 가명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기재가 됐죠. 피해자 조은아 누나의 친동생으로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 이런 건 마음 너무 아파. 못 읽겠어. 이제 누나가 세상을 떠난 지 곧 1년이 다가오네요. 다음 주 목요일이 기일인데
평일인데다가 학교 때문에 빈소도 찾아가지 못하는 이 못난 동생을 부디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누나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당시 군대에 복무 중이었고 면회 외출로 누나의 얼굴을 본 게 마지막이었죠. 그때도 우리 누나는 남자친구 얘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남자친구 얘기를 할 때 그 남자 나이가 30살이라는 것뿐 다른 신상 정보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흉악한 놈일지는 상상도 못했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의 누나를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활기차고 밝았던 누나가 그놈한테 잡혀 살면서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을지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할 뿐입니다. 방송 중 나왔던 혼자 미끄럼틀 타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돌더군요. 지금도 전 누나의 죽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누나는 세상에 없고 1녀 1남이 난 우리 가족의 형제라고는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아프네요. 작년 7월에 그 남자를 검거해서 저번 주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 동안 그 남자는 감옥에 있었고 현재는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자 김모모는 방송에서 나온 것과 같이 작년 7월 저희 누나에게 피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나 지금까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죠. 23일에 재판에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로 재판이 이루어진 건 매우 불만이지만 그래도 그놈에게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데에서 최대한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이 징역을 살고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구속시켜서 한국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해서 그놈의 죄를 물을 것이고 또한 공범인 또 다른 여자 김모모의 죄도 같이 물어 죄값을 평생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댓글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출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가슴 아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의 친누나 조은아 양에게도 추모의 한 말씀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저의 친누나는 외롭고 쓸쓸하게 여기가 너무 매워. 쓸쓸하게 떠나버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 누나를 잊지 않을 것이고 범인 김모모와 그 공범 김모모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저주할 것입니다. 사건 당일 누나의 시신을 직접 보고 누나의 그 쓸쓸한 표정과 몸의 상처들이 가끔 계속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지만 그래도 누나의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떠올리고 저 세상에서 맘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누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늘에서 제 아픈 것 괴로운 것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이 못난 동생 절대로 용서하지마. 보고 싶다 누나. 라고 이 실제 그 A양이요 여러분 조은아 님이시래요. 친동생 분이 글을 남겨주셔서 나 진짜 안 오려고 했는데 왜냐면 저도 친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동생 분께서 그 돌아가신 조은아님 페이스북에 여러분 조은아님 검색하시면 나오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BJ 하셨던 분인데요. 그 돌아가신 조은아님의 그 아프리카 TV의 닉네임은요 순결한 빠꾸예요. 순결한 빠꾸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추모의 말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늘에서 행복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돌아가신 분의 페이스북이랑 아프리카 TV 주소 제가 제 개인 방송국에 방송 끝나면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가셔가지고 추모의 한 말씀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막 범인 용의자의 막 본명 알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 동생분이 그 글 썼던 주소 창을 제 개인 방송국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발 이 돌아가신 분한테 위로의 한마디라도 좀 제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가해자의 방송국은요, 결국 폭발해가지고 현재 아무것도 남아있진 않은 상태예요.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작은 체구의 여자의 그 개인 이력을 조사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솔직히 너무 알려주고 싶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진짜 막 악에 받쳐요. 그리고 조은아 씨의 페이스북과 아프리카 방송국 주소는 방송후에 제 개인 방송국에 남길 테니까 꼭 타고 넘어가셔서 진심 어린 한 글 한 개라도 적어주세요. 제발. 그리고 저에 비하면 훨씬 젊고 어렸을 이 분이 꿈을 아직 닥쳐 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분 이야기가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그래서 단지 재미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억울한 사연을 더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유명한 BJ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BJ예요. 근데 어쨌든 제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분의 사연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A양의 부모님께, 조은아 씨의 부모님께 한 자락 빛이라도 제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조금 그 분들께 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같은 일로 힘들어하면은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제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세요. 혹은 은하 씨랑 같이 누군가가 은하 씨랑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제발 참지 마. 혼자서 감당하지 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남자, 내가 이 남자한테 절대 못 벗어날 거야. 절대 이 남자는 날 끝까지 쫓아올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참고만 있으면요, 그건 그 남자를 더 잔인하게 만드는 것 뿐이야. 나를 더 나한테 더 막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발 자신의 인생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담은 방송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늦은 시간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게 마지막입니다.